안녕하세요. 바오밥TV 최은영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치아 건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예로부터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유는 우리가 음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씹지 못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유동식을 오래 하거나 하면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도 더디게 되고, 그죠? 그리고 입에서 제대로 저작 활동을 하지 못하면 위 속으로 큰 음식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소화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는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를 오랫동안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칫솔질하는, 양치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어릴 때부터 노력하는 게 그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임플란트를 하거나 치주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고, 그쵸? 충치가 생기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고 그런 기간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자각하게 되죠. 이는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 치아 구조로부터 이 건강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 그냥 이하고 거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 뿌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잇몸이고요. 그쵸? 잇몸이고요. 이 치아는 그냥 단순히 하얀 부분이 그냥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우리는 상아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상아질을 이렇게 범낭층이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코팅이 돼 있어요. 에나멜층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안에는 하얀 부분은 상아질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반쪽을 한번 나누어 볼게요. 반을 나누어서 너무 예쁘고 매끈한 잇몸도 탁 올라붙어 있는 이 부분을 건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가 상해 가는 부분은 어떻게 상해 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로 항상 음식물을 씹죠. 그러다 보면 음식물 찌꺼기가 이렇게 부분 이렇게 묻어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속에는 늘 우리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늘 세균이 있잖아요. 공기 중에 떠다니죠. 그래서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넣어놔도 음식물이 썩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치아 속에 들어가 있는 세균들, 이 세균들이 옳았구나, 여기 먹을거리가 있네 하고 그 부분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 더하기 세균이 같이 합쳐지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플라그라고 불러요. 플라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그가 생기게 되면 이 플라그는 점점 이렇게 음식물을 좀 분해시키고 있잖아요, 세균이. 그래서 끈적끈적한 점액질 형태를 띠게 돼요. 그래서 더 잘 달라붙어 있게, 이 표면에 이런 플라그들이 달라붙어 있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플라그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또 음식물을 먹을 때 꼭 우리가 생명활동을 위해서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탄수화물은 당 성분을 띠고 있잖아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면 포도당이 되죠.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먹는 곡물들, 밥이나 빵이나 아니면 그 곡물들보다 조금 더 단당류인 설탕이나 과당이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생긴 플라그에 당 성분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플라그 안엔 세균이 있었잖아요. 이 세균이 당을 먹고 거기서 세균이 당을 먹고 무엇을 배출하냐 하면 pH 산성을 배출해요. 그래서 그 산성이 됐을 때 산이 생기면 부식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이 표면에 거뭇거뭇한 부식물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것이 점점 이렇게 이 안으로 파고들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세포를 건드려서 아프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식이 된 형태를 우리는 충치라고 부르죠. 네, 이가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때 단 거 먹고 자지 마라. 자기 전에 꼭 양치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플라그를 통해서 또 당을 통해서 충치가 생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뭐가 문제일까요? 이 플라그에다가 음식물 속에 있었던 미네랄 성분이 있잖아요. 플라그에 미네랄. 예를 들면 칼슘이나 인 같은 미네랄 성분이 섞이게 되면 딱딱해지잖아요. 그것이 돌처럼 이렇게 무거워서 내려앉아서 이런 데 끼게 되는 거죠.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잇몸과 이 사이를 갈라놓게 되죠. 그래서 잇몸이 내려앉고 이 치석이 끼어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이 뿌리가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뿌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가 시리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풍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 안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하죠? 스케일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예쁜 건치, 이쪽은 엉망진창인 치아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거겠죠. 양치질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치약과 칫솔이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에 소금을 넣고 막 문질러서 치아를 깨끗하게 하기도 했는데요. 그 소금이 치아 표면을 긁을 때 오히려 이런 범랑층을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오면서 점점 발전할수록 조금 더 부드럽게 양치를 하면서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게 하려고 이제 치약이 개발된 걸 텐데요. 근데 이게 또 잘못된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입안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치약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계면활성제 하고 연마제예요. 왜 그럴까요? 계면활성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세제에서나 봤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치약에 이게 들어갈까요? 그리고 연마제는 냄비 뚜껑 닦을 때 쓰던 거에 연마제가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왜 여기에 또 이런 것이 들어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경계면, 이런 표면에 붙어있는 모든 때들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뜯어내는 형태를 할 수 있는 그 성분이 계면활성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딱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어디서 추출하고 무엇으로 가공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가 빨래에 쓸 수 있는지, 몸에 쓸 수 있는 건지, 어디에 쓸 수 있는 건지 다양하게 좀 더 고급 재료를 쓸 수도 있고 좀 더 싸고 저급한 재료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면활성제를 이렇게 표면에 발라서 세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때를 분해하고 나면 무엇이 문제냐면 그 계면활성제가 그대로 그 표면에 붙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옷의 표면에 계면활성제가 다 안 헹궈지고 붙어 있게 됐다가 우리가 그 옷을 입었을 때 우리 피부 표면에 그 계면활성제가 고착되게 되면 옷의 표면에 때를 빼주려고 계면활성제를 썼는데 그것이 옷에 붙어 있다가 피부에 들어옴으로써 얘는 피부에
천연 피지막을 뚫고 또 그 안에 저지막을 뚫고 들어가서 피부 안에 건강을 해치는 그런 주범이 되게 되거든요. 혈관을 통과해서 혈액까지 들어가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경피독이 계면활성제가 확실하게 헹궈지지 않았을 때 우리 세제를 썼을 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치약도 마찬가지로 계면활성제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고요. 헹굼이 어떠냐, 그러니까 계면활성제의 품질과 헹굼성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품질은 우리가 그 품질을 과학자가 아니고 실험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냐 하면은 양치를 해보고 무엇을 드셔보세요. 과일이나 이런 것들 드셔보시면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품질이 괜찮고 헹굼성이 좋다면 양치하자마자 무엇을 먹었을 때 음식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치약에 있던 어떤 민트 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향이 조금 묻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과일을 먹으면 그 과일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품질이나 헹굼성이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 맛이 안 나고 써요. 왜냐? 이 계면활성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악행 중에 하나가 혀에 미뢰라는 것이 있거든요. 혀가 이렇게 생겼으면 혀를 또 확대해 보면 이렇게 올록볼록한 미뢰들로 맛을 느끼는 그 신경들이 다 이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맛을 감지하게 되는데 얘네들을 기절시키는 거예요. 너무 성분이 독해서. 그래서 그 고유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씁쓸함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헹굼성이 좋은지는 그렇게 양치하고 무엇을 먹어보시면 이게 과연 써도 되는 치약일까 이런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쓰시는 게 당연히 건강에 좋겠죠. 그리고 연마제는 어떨까요? 연마제는 왜 써야 될까요? 치아 표면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라그가 점액질이에요. 굉장히 끈끈해요. 고착돼요. 그래서 이 표면에서 계면활성제만 갖고 칫솔질만 갖고 뜯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태운 냄비바닥을 이렇게 긁어내듯이 이 연마제로 이 플라그를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연마제가 이렇게 뾰족뾰족 날카롭게 생겼다면 긁어는 내되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드럽게 코팅되어 있는 에나멜층을 전부 다 스크래치를 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게 되면 되게 이는 개운하고 시원한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 때문에 풍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호해 주면서 플라그를 뜯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연마제가 모양이 약간 동글동글하고 그쵸? 스크래치를 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플러스 또 이 자체 상아지를 튼튼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쓸 수 있냐 하면요. 불소라는 성분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치약에. 근데 불소는 휘발성이에요. 휘발된다는 거는 공기와 맞닿으면 그 성분이 자꾸 이제 없어진다는 거, 증발해서 없어진다는 뜻인데, 그래서 뚜껑을 잘 닫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캡형대로 똑딱 여는 치약들 같은 경우에 이게 애들이 잘 닫지 않고 막 열어두고 이러잖아요. 그럼 효과가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잘 마개가 잘 닫아야 되는 그런 형식의 치약을 쓰시면 더 좋겠죠. 치약 칫솔로 이렇게 이제 양치질을 하는데 치약은 이런 좋은 걸 선택하시면 좋고, 그럼 칫솔은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냐면 칫솔은 이제 이렇게 된 이 모가 있고요. 칫솔 모가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있고 이렇게 손으로 잡는 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이 칫솔 모겠죠. 칫솔 모가 예를 들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커팅이 돼 있는 거는 아무래도 범람층에 또 스크래치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칫솔목 끝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거면 훨씬나마 범람층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드라마 보다가 분노의 양치질 보신 적 있죠? 마구 양치질을 화난 듯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다 또 그 물리적인 힘으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칫솔모 자체가 약간 밴딩 효과, 밀리는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힘을 줘도 그 이상의 압력에 가지 못하게 해주는 기술을 쓴 칫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안심하고 칫솔질을 힘주어서 해도 스크래치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겠죠. 칫솔은 그리고 이 칫솔모 표면이 이 치아 표면에 딱 과학적으로 구석구석을 들어갈 수 있게 구조화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런 것들로 칫솔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치아 칫솔로 3분 정도 양치하면 좋다. 그리고 어떻게 잇몸 아래서부터 위로 훑듯이 구석구석 이렇게 가로로 하지 말고 세로로 구석구석 이렇게 속까지 다 하고 안쪽도 다 이렇게 칫솔질을 해야 된다. 이런 건 배우셨잖아요. 그대로 안 하실 뿐이지. 그래서 습관을 좀 그렇게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미세하게 자라들어도 요 이빨과 이빨 사이사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음식물들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치실과 치간 칫솔이 있잖아요. 근데 치간 칫솔 중에 좀 굵은 것들 이곳에 막 넣어가지고 해주시면 오히려 이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넓지 않은 곳은 치실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 치실을 쓸 때도 구석구석 잘 이렇게 돌려가면서 잘 부드럽게 넣어서 빼주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의외로 칫솔질을 했는데도 너무너무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치실을 해서 사이사이 낀 음식물 찌꺼기를 빼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각을 해주는 습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뺀 음식물들도 물론 이 각을 하면서 헹궈줄 수 있고요. 그 각을 하면서 헹궜을 때 또 이 목젖 끝, 혀 아래, 이 입 안에 사이사이에 있는 세균들을 한번 이렇게 청소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글을 꼭 해주는 습관 중요한데 가글도 이렇게 커다란 병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 안에 물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썩지 말라고 방부제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고농축으로 돼 있는 그때그때 희석해 쓰는 형식의 가글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치아를 돌보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습관 가지셔서 오복 중에 하나인 이 건강 지키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오밥TV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